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이수명입니다. 109페이지 의안 번호 377호 거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위촉 자격 기준 변경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의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위촉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 조치,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 예고기관에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111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제1항 중 시장을 거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제5조 제목 거제시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으로 개정하였으며 노동안전보건지킴이 모집 어려움에 따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또 조례를 반영하여 제5조 제3항 제2호 기업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에서 3년을 6개월로 개정하고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영훈입니다. 보고서 45페이지 의안번호 제377호 거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 이후부터 4.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위촉 기준을 변경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현행 조례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위촉 대상 기준에 경력이 3년으로 경력 요건이 높아 보건안전지킴이 위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관련 기준이 완화될 경우 노동보건 담당 경력이 짧은 사람이 노동안전보건지킴이에 위촉될 수 있으나 현재의 경력 조건을 유지할 경우 위촉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며 경상남도에서도 경력 기준을 6개월로 두고 있어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원활한 위촉을 위한 본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예,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핵심이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조건이 상당히 좀 완화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거의 대다수가 3년으로 지금 되어 있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우리 지금 현재 경남이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아마 경남에 맞춰서 우리도 이제 6개월로 이제 변경 좀 완화했다고 보이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5월달, 6월달 모집한 결과 3년으로 이 돼 있으니까 모집 인원이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사업 추진이 좀 어려운 상태고 그렇습니다. 지금 모집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예, 2명이었습니다. 2명 다 모집이 안 됐습니까? 아닙니다. 한 명이 한 명은 됐고 매달렸습니다. 지금 한 명은 이제 계속했는데 지금 모집이 안 되고 있는 예, 예. 현재 상황이다. 그 다른 데는 또 지킴이 단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경상남도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6개월로 돼 있고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자격은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창원시에서는 안전전문기관에 용역해갖고 시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진주시에서는 안전협회 직원을 추천해갖고 하고 운영하고 있고 김해시는 현재 미시행이고 타 시군에서도 현재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조건들이 앞에는 지금 생략 1 제5조 제3항 1호 3호 이렇게 또 생략이 되어 있지만 다른 조건들을 볼 때는 다른 조건에 대비해서 이 조건이 너무 완화가 됐다. 그럼 결국에는 이 조건에 맞춰 가지고 들어오는 셈이 돼 버리는데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까? 예, 저희들이 3년으로 해갖고 모집한 결과 미달되고 하니까 한 조건을 완화되면은 참여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 지식이 좀 많은 풍부한 사람을 좀 저희들이 고용해갖고 할 수 있다고 그리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과 우리도 이제 조례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를 충분히 이제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우리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만들어져 있죠. 예. 예. 보니까는 우리 이제 구조물 공사, 도로공사, 간로공사, 기타 공사 이렇게 해서 현장 점검표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 6개월 된 사람도 이거를 보면은 충분히 이제 이 6개월이라고 하는 게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을 가진 6개월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예. 그래서 이 현장 점검표를 보고 따라 했을 때 충분히 커버가 된다. 예, 예. 예. 경험 6개월 이상 되면은 어느 정도 실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시스템을 좀 더 보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태석 의원님.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과장님도 반갑습니다. 그럼 이게 거제시 거제시에서 하는 공사나 이런 부분에만 적용합니까? 일반 산업도 적용합니까? 예, 점검 대상은 공공사업장, 저희 시에서 발주한 공사, 예. 수행사업, 도급, 용역 위탁 사업장이나 민간 사업장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최소 몇 명 정도 인원이 작업할 때 이 전문 직원을 배치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이? 지금 점검 대상은 저희 공공강급공사나 사업장인데 일정 규모 이상으로 지금 일정 규모가 이제 어느 정도인가? 이게 사람이 예를 들어서 두세 명이 작업하는데도 배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수요 조사를 해서 예.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배치할 적절하게 계획이고, 이렇게 배치를 예. 근로자가 많은 순서대로 저희들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자격이 아까 우리 김영규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3년에서 6개월을 줄였는데 이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잖아, 그죠? 예. 그럼 이 기준을 6개월 낮췄으면 거기 따로 기준이 자격 기준이 세부 사항에 적용되는 게 많이 있습니까? 복잡한 게 그냥 경력으로만 하는 겁니까?
그 업무에 종사한 사람 위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이제 경험 가진 예, 사람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거제에도 이제 민간 업체도 많지만 이 안전이 특히 우리가 이제 야간이나 이렇게 가다 보면은 위험한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전을 배치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 과에서 좀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안 나야 되니까. 고생 부탁합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한은진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2023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죠. 예, 적용됐습니다. 지킴이단은 올해 이게 처음으로 공고를 2명을 한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예, 예. 그 이제 공고에 보면은 그냥 우리 시가 관내 사업장 20개 정도라고 이제 활동량이 되어 있고 지금 활동 언제부터 했죠, 이분들이? 2명, 뭐 1명이 저희들이 했고 올해 9월 달부터 우리 안 되기 때문에 경상남도에 안전지킴이 요원을 그 파견 받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2명이 다 위촉이 안 돼서 경남도에서 한 명을 해서 예, 2명을 해서 2인 1조로 예, 예. 활동을 하는 거죠.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3년에서 6개월로 기간을 줄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 참석을 하겠다는 게 이제 부서의 생각이신데 이런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이런 산업안전기사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월 10만 원 받는 이 일에 접수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좀 실제적으로 좀 그런 사람 10만 원 받고 좀 잘. 그러니까 잘 이게 안 하고 3년 활동이 3년 뭐 6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분들의 이런 물론 이제 자기들이 이 산업 안전에 대해서 크게 책임감을 갖고 뭐 이렇게 해주면 좋지만 이런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 예를 들면 내가 더 이런 자격증을 따기도 어렵지만 이런 자격을 따면 좀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일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이 몇 개월 위촉받아서 10만 원에 20개 정도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개월 수를 줄이는 게 과연 더 맞는 건지 그래서 사실은 안전도 잘 알아야 되고 보건도 잘 알아야 되는 지킴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중대재해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작업장이 좀 아쉬운 거는 실제적으로 위험 요소가 있고 저희 거제 지역은 조선업이 좀 더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니 다른 지역은 다르게 보건 안전 지킴이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 조례는 산안법에 의해서 전국 지자체가 다 만든 것도 아니고 이 지역 특성상 만들어지는 데가 많아요. 18개 시군에서도 서너 군데밖에 되어 있지 않고 조례는 있어도 안전보건 지킴이를 운영하는 조례에 다 담지 않은 데가 많거든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례의 특성이나 안전보건 지킴이단의 특성상. 그래서 우리 시는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좀 더 편성하고 자격이 더 되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 위촉직으로 되면 불시에 전 사업장 들어갈 수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저 사업장에 안전이 위험이 느껴지나 그 사업주랑 미리 얘기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보건 지킴이단이 과연 우리가 원래 바랬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선 사업장에 이게 안전사고들이 끊임없이 똑같은 안전사고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 있다 보는데 저는 우리 시가 이렇게 지킴이단을 모집하는 거는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있다고 보니까 2명을 모집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1명이 와서 1명은 또 도에서 파견을 받고 이렇게 6개월을 줄여도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접수를 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좀 더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 좀 더 수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국장님이나 생각이 어떠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네. 참여 범위를 확대해서 네네. 시행하고 네네. 만일에 이래도 뭐 효과가 없을 때는 네. 금방 그런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예. 조례가 이렇게 만약 개정이 되면 예. 이 모집은 또 언제 내년에 하게 되나요?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끝났고 올해 12월까지 활동이 예,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내년 1년 전체로 이제 활동 계획을 잡으시는 예,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그럼 일단 상반기 모집 공고 내어서 한번 보시고 예, 예. 해보시고 일단 안 되면 그런 방법까지 한번 생각을 그래, 해봅시다라는 알겠습니다.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예, 앞에 한은진 의원님이 뭐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잘못된 걸 말씀하셔서
월 10만 원은 아니고 건바에 10만 원이죠. 저 예, 예. 하고 그 출장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예, 건바이로 10만 원이고 출장비는 또 별도 있는 내용이고. 예. 해당, 그래서 앞에서 이제 한은진 의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신 게 사실은 우리 뭐 진주나 뭐 함양입니까? 뭐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맡길 수 있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집을 하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수당이 사실상 좀 페이가 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혹시 변화할 수 있는 뭐 법적인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또하고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도에도 지금 1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간바이로. 하여튼 뭐 그거는 뭡니까? 일단 저희들 먼저 한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 확대를 해보고 만일에도 이렇게 효과가 없으면은 그만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도에서는 지금 20명 지금 뽑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20명 뽑았는데 우리가 지금 2명 지금 파견되어 있는 상황이고 요게 기간이 올 연말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2명을 하기 위해서는 1명을 지금 빨리 뽑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예, 최양희 의원님.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3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산업안전 그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해라. 그리고 그 활동 방법은 조례 담아라 해서 이거 담은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노동 그 하나의 방법으로 노동안전보건 지킴이를 운영해보자 해서 이 내용을 담으신 거죠. 예. 이게 무슨 표준안이 내려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거의 뭐 대부분의 지자체가 노동안전보건 지킴이로 다 이렇게 이게 안전보건관리사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이건 그냥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특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고용해서 우리 법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일단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 관련 뭐 건설 현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죠. 노동안전지킴이 또 모든 사업장 해당되는 거니까. 개발법에 따라서 건설 안전관리자나 그 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될 공사 규모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거는 있습니다. 사업주가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거는 근데 이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하고 별개입니다. 이거는. 그건 별개로 행정에서 하는 건데 맞습니다. 예. 이제 워낙 산업 안전 사고가 일어나니 뭐 일어날 때마다 하나씩 우리가 뭐 대책을 내놓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명 채용하라는 것도 뭐 지침이 있거나 아니고 우리 시가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한 겁니까? 아니면 경남도에 뭐 지침이 있었던 겁니까? 그래서 예,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판단한 겁니까? 그러면 이 이제 법률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러면 기본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예. 기본 계획을 그러니까 실행을 하려고 하니 우리 시는 노동 안전 지킴이 한 2명이 필요하더라. 이런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2명으로 우리 2명 정도면 우리 시는 뭐 어느 정도 뭐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건지. 예, 저희들이 올해 2명은 한 2명 정도 일단은 올해 처음 하니까 해보고 일단 시행하는 걸로 그러니까 올해 일단은 그렇습니다. 시행하셨잖아요. 예. 운영 실적을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고 거기 보면 어떻게 운영했는지 뭐 매월 몇 번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주시길 바라고 저도 이걸 3년에서 6개월로 이렇게 사람이 뭐랄까 응모하는 자가 없어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이렇게 내리나? 특히나 이게 산업 안전,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것인데 이런 의문을 사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 요건을 완화시킬 게 아니라 처우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야죠. 처우가 개선되면 저는 다른 지역에서라도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결국 예산과 관련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돈 때문에 3년에서 6개월로 경남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줄인 겁니다. 지자체들이. 저는 이런 발상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특히나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 산업재해
사고가 굉장히 많은 곳으로 거의 전국에 좋지 않은 소문이 나 있는데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3년에서 6개월로 만약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한 1, 2년 정도로 이렇게 하고 처우를 향상시켜야 된다라고 경남도에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요. 예. 안 그렇습니까? 이 처우를 개선하려니 예산이 조금 드는데 그 예산 들어봐야 1년에 뭐 얼마 한 1, 2천만 원 뭐 증액됩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 조례 너무 쉽게 행정이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저는 6개월 너무 완화시켰다고 생각해요. 6개월 정도 가지고 그 사람이 전문가고 경험이 풍부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예. 예, 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안전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부각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 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적고 경력자가 있지만은도 큰 회사 이런 쪽에서 근무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뭐 개선하는 저희들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업보다는 많이 수시는 못할 거 아닙니까? 우리 상시도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시작 단계고 또 우리가 나가서 지금 현재 그 우리 기업에서도 하고 있지만은도 우리는 또 보조적인 좀 역할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범위를 확대해서 한번 시행해보고 그런 또 문제점이 발생되면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네네, 뭐 않겠나 아까,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답변하신 내용과 똑같은 답변이신데 어쨌든 기업에서 이건 의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일단 하여튼 뭐 처음이다 하니까 운영한 내용하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정말 필요하다 생각되면 좀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확대하고 처우도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노동 안전 보건 지킴이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에 있어서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신고,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사항에 대한 건의,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활동 등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조례 기준, 즉 안전보건 담당 위촉 기준에 따르면은 이 2명을 제대로 위축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재의 경력 조건 3년을 6개월로 완화하는 내용을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3년에서 6개월로 그 경력 기간을 줄이면 위촉은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도 하겠지만 보다 전문성 있는 그런 분들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경력도 어느 정도 가만히 되어져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있어서 이제 이런 문제들 물론 경남도의 어떤 기준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향후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이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우리 과장님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무중입니다. 117페이지 거제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건립된 지 42년이 경과되어 매우 노후된 장목면 사무소 신축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를 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명 장목면 사무소 공공청사이고 위치는 그 장목예술중학교 인접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767평방미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신축 위치는 현 장목면 사무소 도로 맞은편이고 현재 그 게이트볼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장목예술중학교 인근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영훈입니다. 보고서 51페이지 의안번호 제378호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 이후부터 4. 검토 규정 주요 내용 가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건립된 지 42년이 경과하여 노후된 장목면 사무소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가처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본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은 장목면 사무소 청사 신축을 위한 것으로 해당 지역의 공공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을 통해서만 건립이 가능한 사항으로 장목면 사무소의 노후화 및 사무공간 주민 편의 시설이 부족한 청사를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먼저 그 장목면 제1순위 수건 사업이 장목면 청사 이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비만 오면 누수가 돼서 엉망인 그 청사를 보고 오시는 주민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장목면의 제1 수건 사업이 청사 이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늦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좀 심도 깊게 또 검토를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희 담당 부서에서 그 부지 선정을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청사 실제 면적을 보니까 면적이 한 3배 정도 늘었습니다. 예. 전에 있던 청사의 앞에 이제 상가들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반듯하게 좀 공간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부지를 봐서는 현재 부지가 약간 반듯하지는 않습니다.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쪽에 그 우체국이 위치해 있어 갖고 그래서 아마 이쪽 매입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또 이 전체를 매입하는 계획도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앞쪽에 그러면 지금 현재 우체국하고 예, 그쪽에 쭉 몇 개 있는 거 예. 거기 한 3-4 필지되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지금 여기 들어가게 되면 한 2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그 장목 게이트 볼장 예. 이전 관련돼서 이제 예.
또 다른 계획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대상 부지가 좀 있습니까? 이전 대상 부지가 지금 체육부스에서는 게이트볼장을 1순위는 지금 아마 그 국가강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은 현 장목면 청사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좀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지금 예. 현재 게이트볼장 뭐 회장님이라든지 기타 예, 그건 이용하시고 다 계시는 협의된 분들.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 게이트볼장이 이전하게 되면 게이트볼장을 또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또 문제가 되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또 기간이 걸리겠습니까? 지금 이제 설계 공모 들어가고 착공을 하게 되면 아마 뭐 내년 하반기쯤 빠르면 하반기쯤 될 것 같은데. 그 이제 그 다른 이제 예상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예. 바로 이제 공공건축 관련해서 행정 절차가 또 예, 우리가 예. 한 1년 정도 걸리게 되지 않습니까? 예. 대략. 그렇게 됐을 때 빨리 시행을 하면은 내년 말 정도 예. 오픈 가능하다. 지금 청사 계획은 이제 26년으로 개청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26년으로. 예. 요 관련해서 이제 주민들의 이제 뭐 청취 내용이 뭐 토지주들의 지금 내용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예. 다른 혹시 청사 관련해서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현 청사. 만약에 이제 청사 새로 만들어지게 새로 되면 만들면은 몇 층 몇 층에는 어떤 이제 예.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일단 3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층은 이제 면사무소가 들어올 거고, 그 2층은 주민센터하고, 특히 장목면 쪽에 보면은 그 노인 인구가 30% 가까이 육박하기 때문에 고령화 지수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노인 복지 시설이 좀 많이 들어올 것 같고, 그러고 이제 면대대가 그 3층에 들어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예전에 그 장목면에 갔을 때 그 이장님들이라든지 주민자치회에서 그 문화시설 관련된 목마름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좀 계획이나 이런 부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 공부할 때 아마 그 부분을 담을 계획입니다. 그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 제시 건은 안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의견 또는 반대 의견, 기타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의견 제시 협의를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리해 주세요. 예,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의한 거제도시관리계획 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구역 문화공원 도로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구역 문화공원 도로 변경 결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시 농업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체험 관광 정원 조성과 또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럽형 힐링 테마 정원 조성을 위해서 용도 지역 변경, 또 용도 구역 변경, 문화공원 지정, 도로 확장에 대한 변경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면적은 55,730평방미터이고 그 위치는 거제면의 정글돔에서 간덕천 넘어 맞은편 쪽 부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용도 지역 변경입니다. 현재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55,730평방미터를 시설 설치가 가능한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도 구역 변경으로 수산자원 보호구역 육지부 55,730평방미터를 수보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면부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공간시설로서 시설이 가능한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교통시설로서 현재 외관마을의 주간선도로인 소로 2-17호선을 기존 8m 폭에서 17m로 일부 구간 확장을 해서 문화공원으로 진출을 위한 차로를 확장하는 안입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 거기 보시면 중간에 파란색 부분이 이제 간덕천이 되겠습니다. 그 간덕천 왼편에 기존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그 부분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그리고 문화공원으로 시설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지 위쪽에 간선도로인 소로 2-17호선을 기존 8m 폭에서 진출입을 위해서 17m로 확장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배영훈입니다. 보고서 55페이지 어안번호 제379호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구역 문화공원 도로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 이후부터 4.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후변화 체험관 조성을 위하여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구역 시설 문화공원 도로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해당 지역의 지구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며 농지법에 따른 농업보호구역이 함께 지정된 지역으로 문화공원 결정을 위해서는 농업보호구역 및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해제가 필요하며 농업보호구역 해제는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 가능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도 문화공원 결정이 전혀 어려우므로 용도지역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도로의 변경 결정을 통하여 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양희 의원님. 예, 과장님, 사전에 또 충분히 친절하게 설명을 또 해주셔서 내용은 모르는 바 아니고 또 이게 우리 전반기 행보기에 공유재산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 이거 부결됐는데 이걸 또 왜 또 도시 계획가서 왜 올렸을까 했더니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 잠깐 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공유재산 심의하고 도시관리 계획이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별개인가? 아까 제가 질문드렸고 그거는 별개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공유재산 심의가 가부에 따라서 도시관리 계획을 지금 이제 변경을 해 놓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될 거라고 보고 지금 이걸 하시는 거죠? 아니면 이게 만약 통과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되는데 관리 계획 변경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공유재산 심의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약간 별개의 개념입니다. 별개의 개념이긴 한데 지금 이제 공유재산 심의가 부결됐음에도 저희가 이제 상정을 한 거는 그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이게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이제 수복의 해제나 또 농업진흥지역 해제도 지금 수반이 돼야 되고 상당히 이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하고 조금 병행해서 도시관리 계획 변경을 하는 중간에 하면서 공유재산 심의를 아마 내년도쯤에 다시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상 이제 시의회 의견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게 도의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의견 청취나 또는 공유재산 심의에 따른 결과도 도의 도시계획 심의 때 저희가 같이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중에 공유재산 심의가 안 되면은 우리가 도에 상정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이렇습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경남도에서 이게 도의사 권한입니다. 심의에서 결정할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럼 우리 시는 절차에 따라 시의회 의견 청취를 올려야 되는데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되기 위한 행정 절차가 거의 한 1년 이상 걸리니 그 기간 동안 공유재산 심의위를 상정을 할게요. 심의해서 의회 올라오면 의회에서 이제 가부를 물어야 될 텐데 그러면 도시관리 계획 변경 중에 이 공유재산 심의가 진행될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에서 이게 만약 부결이 되면 도시관리 계획 변경은 중단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도에 저희가 이거 조금 착오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건 우리 도시계획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 공원, 학교 이런 거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시행 방법에 있어서는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진행 중에 행정 절차를 밟는 중에 공유재산 심의를 할 텐데 우리가 부결이 되면 그걸 중단하냐고요. 지금 이제 부지 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개지만은 도의 도시계획 심의 올리는 거에는 조금 차질이 생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동수 의원님. 예, 과장님. 예. 어제 사전 설명은 다 들어서 이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자료를 이제 쭉 보니 한 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아니나 싶은데 지금 도로 변경 부분이 있죠. 예. 이게 폭우는 이제 확장을 하는데 이 구간 연장 길이는 이 도로 예. 그건 얼마나 되죠? 이게 이제 한 350m 정도
지금 외관마을 구간. 입구에서부터 그이 부지 경계에서 경계까지를 보시면 계획 됩니다. 대상지 간덕천 딱 경계까지네요. 예, 예. 아니 이 도로를 좀 더 확장을 길이를 진출입을 위한 거기 때문에 17m 정도면은 뭐 충분하다고. 몇 메다요? 17m 폭. 지금 현재 8m거든요. 폭은 이해를 했습니다. 예. 폭은 뭐 충분 안 하겠는. 근데 그 우리 식물은 바로 옆에 몇 메다죠? 몇 m? 성분은 거기에는 지금 가벤타선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두 차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 거기가 몇 메다? 거기가 17메다 예, 그 정도 됩니다. 정도 됩니까? 예. 그럼 그 정도 이제 폭은 되는데 어쨌든 이 간덕천에서부터 외관마을 끝나는 지점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위에 굳이 경계에서 경계까지라 보시면 될 거죠. 아, 그러니까 폭 말고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거기 그럼 300m? 350m 정도. 저 외관마을까지 내관마을까지 연장을 하셔서 하는 김에 아니 거기 뭐 조금 이게 그건 따로 검토하겠습니다. 뭘 검토해요? 하는 김에 하면 되죠. 아니 일대가 그 예. 바로 옆에 보면 또 전원주택 단지도 있고 예. 그 거기가 또 도로가 굴곡이 또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뭐 한 500m 정도. 이 사업과는 별개로 또 전체적인 도로 계획에 따라야 아니 될 이 거죠. 도로를 왜 만듭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만드는 건 맞지만은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쓰는 도로 아닙니까? 하는 김에 한 200m 더 인장을 해서 한 500m를 잡으십시오. 내관 쪽으로. 그거는 우리 우선 담당 좀 담당 부서하고 한번 도시계획 시설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돈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뒤에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용도를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예, 국정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그 공유재산 심의 관련해서 이게 이제 앞부분이 있고 뒷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 지금 전체 지금 앞부분은 우리 이제 옆에 이제 식물원의 또 연장선으로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제 관광에 직접화를 위해서 관광가에서도 지금 앞쪽 말고 그 뒤쪽에 유럽형 힐링 테마 정원으로 이제 계획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한번 가서 전체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유재산 심의 자체에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그 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 미비 등으로 해서 부결이 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늘의 이제 관건은 도시관리 계획의 이제 변경에 대한 결정안을 지금 세우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이 결정안을 세우고 나면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면은 얼마든지 그 다음 단계로 이 공유재산 심의에서 충분히 통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앞에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부결되는 게 이제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현재 오늘 이제 만약에 이제 도시관리 계획 변경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상세한 내용이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심의가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 또 가부에 대한 게 언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가 그 간선이 8m에서 17m인데 그 이제 앞에 이제 김동수 의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그 8m라고 하는 거는 메인이 지금 8m고 가변이 지금 예. 17m까지 예. 들어가겠다 이 내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 이제 지금 뭐 김동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에 이제 기술센터 우리 이제 식물원 관련해서 직접화가 되다 보면 차량들이 상당히 또 많아지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 또 그 인근에 그 앞부분만 이렇게 이제 돌아서 나가는 차뿐만이 아니고 그 앞 근처에 어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도로에 대한 검토가 조금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저도 거기에 네.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양태석 의원님. 간단하게 국장님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우리가 그 외관 마을도 심의를 해서 지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서정 로타리 있죠. 예. 서정 로타리에서 우리
정글도움까지 가는데 네. 농업기술센터 가는데 길이 그 기술센터 앞에는 왕복 2차로 4차로가 2차로 돼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로터리에서 기술센터까지 지금 그 가는 입구에 예. 폭이 좁아져요. 네.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예. 그걸 빨리 해주세요. 예. 그게 더 시급합니다. 내가 예, 볼 때. 필요하다 봐집니다. 예. 그거는 차가 막 그것 때문에 밀리거든. 우리 뒤에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거는 꼭 전번에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예. 부분 꼭 한번 챙겨 주십시오. 예, 이번 요 의견하고 같이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함 좀 시켜 예, 주십시오. 예. 예, 이사입니다. 예. 다른 질의 예 김영규 의원님. 예, 그 수보 구간을 문화공원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게 가능한 부분입니까? 현재 시설 지금 상태에서는 시설 설치 안 되기 때문에 예. 수보구의 해제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해제 조건에 그 문화공원으로 해제하고 이제 사용하겠다. 문화공원으로. 그 상관은 없는 겁니까? 소보구 해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또하고 예. 긴밀한 그러니까 그 협의가 조건에 필요합니다. 예. 그 해당하는 조건인지를 여쭙는 겁니다. 예, 많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공원으로 일대를 이번에 그 도시관리계획으로 일괄적으로 해놓는 것이 좋다 이 말씀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다음 예. 단계를 위해서 예, 이제 수보구 그 단계를 해제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예, 예,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걸로 지금 조건을 예, 예. 변경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두 의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뭐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뒤에 그 위원장님, 예, 그렇게 하십시오. 관광 과장님한테 뭐 좀 답변을 좀 받아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후 변화 체험관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최초에는 이게 사막관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해서 예. 제가 뭐 두 분 과장님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기후 변화 생태관 형태로 가는 게 맞다 이거는 네, 그런 말씀을 그 업무 보고 때나 농업기술센터 할 때 내가 수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려 그러면 싱가포르 플라우돔 내에 사막관 형태의 조금 조성된 게 있어. 그게 거의 잘 돼 있는 거고 우리 서천 국립생태공원에도 그 관련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보시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가면 리버 원더스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 큰 강에 있는 식생을 축소해낸 게 있어요. 그다음에 뭐 동물원 같이도 좀 되어 있는 게 그걸 다 따라할 수는 없어도 그것도 이제 기후에 따른 식생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보고 와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정 어차피 우리가 지금 기후 변화로 아열대 기후로 지금 변해 가는데 전 세계 기후 변화 생태를 다 이렇게 구현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거. 예, 맞습니다. 맞으시죠? 그러면 좀 잘하는 데를 보고 와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세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규모를 해야 될지도 알 수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을 적어도 뭐 국립생태원보다 크게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죠? 그러면 예. 거기 가보면 어느 형태로 가야 될지 답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예, 예. 그리고 싱가포르 한번 갔다 오시고 수차례 제가 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예. 다녀오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공무부의 출장을 뭐 싱가포르를 뭐 저는 2번이나 다녀왔기 때문에 또 가자는 이야기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려고 하면 꼭 싱가포르 한번 다녀오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거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총 면적이 55,730제곱미터입니다. 예. 이 용도 구역 안에는 이미 확정된 기후 변화 체험관. 체험 관광 정원 뭐 한 3만 제곱미터가 포함되어 있죠. 예. 이것은 이미 문체부 남북권 관광 개발계획 반영이 지난해 12월에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예. 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농업보호구역 해제해야 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해야 되고 환경보전지역 해제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나아가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오늘 우리 과장님께 유럽형 힐링 테마 정원도 향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하자 이런 내용이죠. 예. 그러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에서 찬성 의견을 내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다 하더라도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예.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그 과정에서 해수부와 수산자원보호구역 협의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산 넘어 산이기도 하지만 이미 문체부 남북권 관광
개발 계획에 반영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지역에 있어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 환경보건 지역으로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역민들의 절실한 바람과 요구이기도 합니다. 또 확정된 문체부 남북권 관광개발 계획을 통해서 새로운 거제의 관광 자원들을 그야말로 우리 서부권에서 정글동과 더불어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향후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우리 지역민들의 절실한 요망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남도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과장님. 자,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예시경 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의견 또는 반대 의견, 기타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의견 제시를 위하여 약간 시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대리점 및 양녀부지 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 변경 성결 처분 성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대 이전 및 양녀부지 개발 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 변경에 대한 성결 처분 승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대대 이전 및 양녀부지 개발 사업에 관하여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 상에 협약 종료 기한인 금년 8월 31일까지 경남도의 종합감사 처분 요구 사항과 협약서 내용의 준수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그 협약 기한 내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함에 따라서 지평구에서 성결 처분하고 시의회에 보고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저희가 성결 처분일은 금년 8월 29일에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결 처분 대상은 대대 이전 및 양녀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 변경거리입니다. 당초 협약서 제13조에 보시면은 그 공동주택 부지 68,914 평방미터를 총 투자비 701억 5,500만 원에 상당하게 변제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종합감사 결과 공유재산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 양녀부지 중 지구 단위 계획이 제시된 상태의 토지를 공인 감정 평가 기관 2개 법인에 의하여 감정 평가해서 사업 정산 완료 후 대물 변제한다. 이렇게 이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국방부에서 우리 시로 양녀되는 시설이 전체 면적이 그 21만 7,397평방미터이고 그 우리 시에서 연초면에 그 조성을 해서 기부되는 시설이 이미 이전 완료가 끝났습니다. 끝났고 사업 기간은 금년 8월 31일까지였고 그래서 이제 변경되는 그 협약서 안에 따라서 저희가 감정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 양녀부지 면적이 69,460평방미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용훈입니다. 보고서 65페이지 의안번호 제404호 공공대대 이전 및 양녀부지 개발사 민자유치 시행협약서 변경 성결 처분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 이후부터 5. 관련 근거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승인의 건은 공공대대 이전 및 양녀부지 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협약서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바꾸자 2024년 8월 13일 거제 시장으로부터 부의 안건으로 제출되어 2024년 8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 부의 안건이 회부되었으나 의회 의결이 불가하여 지난 2024년 8월 29일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라 승결 처분하고 지체 없이 의회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종전 공공재대 이전 및 양해부지 개발사업 민재유치 시행협약서 2022년 11월 25일 1차 변경된 협약서입니다. 제13조 총투자비 변제 조항에서 총투자비 701억 5,500만 원에 대하여 공동주택 부지 68,914제곱미터를 확정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협약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대물변제에서는 대물변제하는 재산의 예정 가격은 감정평가액을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법령에 적합하도록 협약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자유치 시행협약서 제13조의 변경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대물변제의 규정에 따라 공인감정기관 2개 법인에 의하여 감정평가하고 이 감정평가액에 따라 총투자비 701억 5,500만 원에 상당하는 토지를 정산하여 대물로 변제하도록 관련 협약 내용을 관련 법령에 맞게 변경하였고 민자유치 시행협약서 제16조 총투자비 및 사업기간에서는 사업기간을 2024년 8월까지로 하고 있으며 제41조 제2항 제4호에서 대물 변제해야 할 양해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본 사업 완료 전까지 하지 않을 경우 이는 2024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협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라 승결 처분한 사항이므로 본 승결 처분 승인에 대하여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성결 처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예, 과장님, 지난 우리 시의회에서 조금 시끄러웠던 기간에 이거 처리하시느라 고생이 좀 많으셨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그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도감사 지적 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지금 위반이 되었습니까? 감정평가를 안 했다는 게 예, 공유재산법에 이제 위반이 저촉된다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공유재산법에 따르면은 예. 대물 변제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을 해갖고 변제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위배하고 이제 협약서에 그 면적과 사업비를. 근데 이제 이제 협약서 13조에 그 내용에 이제 부지가 68914 해배 부분이 총 투자비 7015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그 당시 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금액입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사업 시행 협약서상에 검토를 했을 텐데 이렇게 쌍방간이 이제 사업자하고 그 최소 면적으로 그렇게 아마 그리 협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근거는 있었을 거지만 그 근거 자체가 이제 감정평가 2개 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변경을 했다는 내용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총 투자비 관련해서 실제적인 총 투자비가 총 사업비와 건설 이자 그리고 이제 물가 변동비까지 예. 모두 들어간 비용이 지금 7015 예. 100만 원 그러니까 701억 정도 되는 맞습니다. 금액이다. 이렇게. 예. 근데 그 금액을 세팅을 하고 변경된 부분이 그 금액 안에 맞는 부지를 토지 감정가로 했을 때의 예. 부지가 이번 내용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근데 왜 이제 부지가 예를 들어서 현재는 이제 68914에서 69460으로 일단 좀 부지가 좀 커졌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부지가 작아졌을 경우에는 또 상당한 또 다른 문제가 민원이. 발생됐었을 예.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부지가 우리가 지금 토지 값이 많이 이제 주변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이제 좋아지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좀 있으셨습니까? 이게 최초 협약이 이제 2020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협약할 때에도 아마 4년 뒤에 어떤 부지가나 이런 걸 조금 고려해서 탁상 감정을 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감정했던 내용보다는 지금 현재 이제 토지 비용이 이제 주변 시세가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손해는 나지 않았다, 더 이득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거의 뭐 그 차이 나는 면적은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거의 면적을 맞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상당히 자기들이 손해 보는 게 아닌가 하는 또 민원이 일부 제기가 됐으나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별 이 부분은 문제가 다 합의가 됐습니다. 있겠네요. 사업자하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 협약서 변경에 관한 사유도 우리 앞서 김영규 의원님께서 또 지적하시고 또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이미 의원 간담회 과정에서도 지적이 되어졌고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다만 이 협약서 변경 과정에 있어서 예산외의 의무 부담 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협약을 하기 전에 우리 의회의 의결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국장님, 예산외의 의무 부담의 협약의 경우 의회 성인을 거치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들 한 번 더 지적하고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의원께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대이점이 양여부지 개발사 민자유지 시행 협약서 변경 성결 처분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의사일정 제5항 대대이점이 양여부지 개발사업 공유재산 처분 성결 처분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대이점 및 양유부지 개발사업 공유재산 처분 선결 처분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지평부에서 선결 처분하고 시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결 처분 대상은 무상으로 저희가 감정평가해서 대물 변제하는 면적이 69,460평방미터입니다. 이와 별개로 또 사업자가 본인 사업을 위해서 우리 거제시 부지에 대해서 유상으로 나중에 감정평가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46,19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도로 부분이나 진입로, 녹지, 주차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배영훈입니다. 보고서 71페이지 의안번호 제405호 공공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공유재산 처분, 선결 처분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1. 제안 인수부터 5. 관련 근거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승인의 건은 공공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에 따라 총 투자비 701억 5,500만 원에 상당하는 토지의 대물 변제와 공동주택 사업의 부족 토지 및 기반 시설인 도로, 녹지, 공원,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중요재산을 처분하고자 공공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공유재산 처분 변경 동의안이 2024년 8월 13일 거제시장으로부터 부의 안건으로 제출되었으나 2024년 8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상임위원회 부의 안건이 회부되었으나 의회 의결이 불가하여 지난 2024년 8월 29일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라 선결 처분하고 지체 없이 의회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자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대물 변제 토지는 거제시 양경동 825-5번지 외 17필지 69,460제곱미터이고 매각 대상 토지는 양경동 823번지 외 30필지 46,197제곱미터입니다. 지난 2024년 8월 13일 거제시장이 제출한 공유재산 처분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
대물 변제, 공공대제 이전 및 양해부지 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 제13조 총투자비 변제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리시가 제공해야 하는 부지를 절차에 따라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 제16조 총투자비 및 사업기간에서 사업기간을 2024년 8월까지로 하고 있고 제41조 제2항 제4호에서 대물 변제해야 할 양여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본 사업 완료 전까지 하지 않을 경우 이는 2024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협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라 선결 처분한 사항이므로 본 선결 처분에 대하여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선결 처분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예, 뭐 선결 관련해서 이제 특별한 질문은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사업 관련해서 우리 주둔지 예비군 훈련장 관련해서 규모가 원래 이제 17만 3천 해배 정도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무상으로 69460이 들어가게 되고 저쪽에서 이제 유상으로 46197이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부지가 상당히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활용 계획은 별도 있습니까? 주로 이제 우리 시에서 그 어디냐면은 저쪽입니다. 주작골 쪽에. 주작골 산 예, 있는데, 사격장. 예, 예, 그 부지에 아니, 사격장은 별도 아닙니까? 아니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1730 038 30필지는 예비군 훈련장이고 사격장은 44359 별도 또 있습니다. 그럼 어느 부지? 24필지. 그러니까 남아 있는 필지 이제 요 두 개 중에서요. 예. 두 개 다 설명을 해주시면 두 개 되겠습니다. 중에서는 저희 시유지 남아 있는 거는 거의 뭐 경관 녹지입니다. 경관 녹지고 예. 이제 사격장은 또 어떻게? 사격장은 이제 교육체육과에서 예. 따로 이제 그 시설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교육 시설로요? 체육 시설로. 체육 시설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양 의원님. 네, 예, 과장님. 그러면 그러니까 그 사업주가 아까 46,000 이상 그 197. 제곱미터 면적을 자기는 매입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치면 평당 감정가가 약 제곱미터당 100만 원 정도인데 그렇게 하면 약 한 470억 정도의 그 비용이 예. 발생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세입으로 뭐 우리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아니면 뭐 아직 안 잡았습니다. 추후에 이제 사업자가 우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은 감정평가에서 매입하는 걸로. 그럼 그 매입 계획이 아직 우리 시로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겁니까 그럼? 근데 이게 진입도로 부분하고 있어갖고 이게 매입이 안 되면은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건가요? 예. 그리고 일단 그 부지는 이제 우리 손을 떠났으니까 그 사업자가 뭐 아파트를 짓든 뭐 뭐 도서관을 짓든 우리가 이제 관여할 권한은 이제 재량 바뀝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대물 변제 그 시행을 했고 실제적으로 등기나 대물 변제 그 실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사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금년 내에 할 예정이고요. 그 사업자의 현재 계획으로는 공동주택하고 그 녹지 부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어쨌든 그 사업자의 계획서는 우리 시로 제출이 된 거네요. 제출이 정식으로 되지는 않았고요. 예. 그렇군 아직 안 됐고 그냥 아직 불확실하다 그죠? 뭘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지 확실하게. 근데 이종 주거 지역으로 저희가 변경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럴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다는 공동주택이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유상으로 자기네들 사업주가 매입하는 아까 46,000 예. 이상의 그 면적은 매입 계획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사업 시기가 도래하면은 사업자가 그것도 예, 언제 될지 신청이 모르는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민자유치 시행 협약서 변경 성결 처분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된 사항을 주로 반영을 했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에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존치 기간을 연장하는 횟수 기준 마련입니다. 요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그 지자체 조례로 의한다고 되어 있어 갖고 저희가 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개발행위 이행 보증금 산정 방법을 명확화하는 것도 국계법 시행령에 따라서 20% 범위 내에서 그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성장관리 방안을 성장관리 계획으로 용어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용적률은 거제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따른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거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주로 이제 재개발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재개발 사업에 지역 업체가 참여를 하면은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규정으로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안에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자격 분야 중에 성인지 정책 분야를 추가했습니다. 다음 생산관리 지역에서 일정 지역에 휴게 음식점의 건축을 국계법 개정으로 허용하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계획관리 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이것도 법 개정에 따라서 공장이나 제조업소 같은 경우에 성장관리 계획구역에만 허용한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한 계획관리 지역에는 숙박시설을 기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것이 국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관리 지역에서 아까 바항에 보시면 이제 휴게 음식점 건축을 이번에 허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휴게 음식점 할 수 없다는 그 지역을 별지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기타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나 또 문구 등 수정이 있습니다. 126페이지 126페이지의 신구 조문 대비표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띄어쓰기 같은 단순 문구 수정이나 이런 건 제외하고 중요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하단부에 제14조의 3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입니다. 현재는 3년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국계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 조례는 첫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 즉 현장 사무실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횟수별 3년을 범위해서 2회 하나의 연장, 최대 9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 3년을 범위해서 1회 하나의 연장, 최대 6년까지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제28조
이행 보증금이 예치금액입니다. 개발 행위 허가에 따라서 이행 보증금 산정에 대한 기준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계법 개정에 따라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비용 범위에서 총 공사비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20% 이내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산지 개발 같은 경우에는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도 법과 동일하게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9조 제29조 18호에 보시면은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아까 말씀드린 휴게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그 규정을 단 일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 음식점은 별표 28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그래서 별표 28 같은 경우에는 그 상수원 보호구역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를 제외하고는 생산관리 지역에서 휴게 음식점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 133페이지 제 62조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입니다. 거기에 오른쪽 편에 보시면 제5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은 거제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른다. 즉 재개발 구역 내에 지역업체가 참여를 하게 되면은 용적률을 다소 상향시켜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이제 그 지금 건축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제시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실릴 계획입니다. 그 다음 제67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134페이지 제3호 도시계획위원 분야에 관해서 토지 이용 건축주택 교통환경 그 농민 정보통신을 그 마지막에 성인지 정책 분야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예, 전문위원 배영훈입니다. 보고서 77페이지 의안번호 제417호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일제한 이후부터 검토 의견 중 주요 내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 관계에 있어 저촉되거나 다른 법과의 충돌은 없으며 도시계획 업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심취한 지역의 경기 활성화와 도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예, 과장님 뭐 어제 상세하게 또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서 웬만한 건 다 이제 뭐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되고 그 우리 주요 내용 중에 우리 안 제 62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의 용적률은 우리 거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개발 지역을 주로 이제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용적률을 완화시킨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완화가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현재 나온 안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가 주로 아파트 지역이 많습니다. 그 해명대로 하면 이제 국계법은 250% 용적률인데 264%로 상향하는 걸로 지금 많은 데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 이제 기본 계획에 그렇게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주거 환경
기본계획에 현재 조례보다 용적률을 약간 하향시켜 갖고 거기에서 이제 120% 상향한 걸로 그렇게 지금. 그 조례 자체가 지금 우리 이제 법에 지금 못 미친다 이렇게 보인다 아닙니까? 아니, 법을 따라가야 법률적으로 되는데. 그 국회법 78조에서 예. 120%까지 상향할 수 있습니다. 조례를 정하면 가능합니다. 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상향하게끔. 상위법이 어떻냐 이 말씀 같은데 가능합니다. 예, 120%까지.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127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14조 3에 이제 가설물 관련입니다. 가설 건축물 관련해서 여기 지금 해수별. 예,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호의 하나여 연장. 그러니까 밑에에 이제 2호의 항목의 3년의 범위에서 1년의 하나의 연장. 이런 거는 6년이라는 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위에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의 하나의 연장. 이 말은 3년의 범위 안에서 2회라는 말로 그 3년 안에서 2회를 이렇게 범위를 연장하면은 9년이 안 되는 문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 문구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예, 어제 안 그래도 하셨는지 말씀하시갖고 모르겠습니다. 네. 그 계속 생각을 해봤으면 되는데 앞에 횟수별 3년이라고 있으니까 횟수별 3년을 범위해서 2회 연장이니까 그 다른 시의 조례도 제가 찾아봤거든요. 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똑같이 그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래 해도 의미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횟수별 3년. 그러니까 3년 안에서 2회 연장 이렇게 비춰주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횟수별 그렇게 횟수별 연장할 수 있는 게 3년이다. 그게 2회 연장할 수 있다. 횟수도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예. 그다음에 그 2회도 2회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두 개 다 만족해야 나가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안제 28조 이행보증금의 예치 금액 그러면 지금과 이제 조례 개정에 따라서 이행보증금이 뭐 기준이나 이런 적용해서 차이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예치 금액이 정해집니까? 사실상 제가 허가가에 알아본 바로도 예. 현재도 거의 20% 범위에서 예. 그 주로 이제 보증 증권을 끊습니다. 예, 하고 예. 있고 요게 이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예. 20%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겠- 명확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